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한 한 아버지의 변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박진태 씨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들의 가장 진태 씨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견뎌가고 있는지 끝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시고 진태 씨에게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박진태 씨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전에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임원이었는데 지금은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 중입니다. 처음 이 문장을 들었을 땐 어딘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 같았어요. 근데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저는 올해로 50살을 간 넘은 아직은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박진태라고 합니다. 요즘 신조어로 신중년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신중년층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대기업에 입사한 건 29살 때였습니다. 여기엔 어떤 기업이라고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국내 굴지 대기업이라고만 밝히겠습니다. 그런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능력 있는 남자라는 것을 어필하는 깨알 자랑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IMF 여파가 끝나지 않았던 시절이라 취업만 해도 집안에서 잔칫날 분위기였죠. 저를 낳고 아들이라고 한번 기뻐하셨고 그 다음 기쁜 것이 대기업 취업이라고 엄청 좋아하셨던 김말순 여사님 3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 회사라는 애사심이 가득한 저는 꽤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고서 한 줄에도 목숨 걸고 야근, 철야, 주말 출근 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일 벌리기 좋아한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오지랖도 넓고 좀 나댄다는 비난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던 시절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웃음만 나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 16년째 되던 해 드디어 임원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었죠. 그동안 잘 참았다, 잘 버텼다, 장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라주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3년의 세월 동안 늘 보고서로 전쟁을 치렀고 임원이라는 위치는 정치 싸움도 적당히는 해야 했습니다.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실력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줄을 서야 하고 때론 침묵하고 불합리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바라던 모습인가? 근데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 주택 대출, 부모님 병원비 등등 현실이란 게 머뭇거릴 여유를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던 중 조직 개편이라는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불린 후 인사팀이 말하더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잘 마무리하시는 거죠. 마무리 그 한 단어로 허망하게도 제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아직은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겨우 50살을 조금 넘겼을 뿐인데 더 돈을 벌어야 하는데 억울하기도 했지만 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회사는 저를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회사 정문 앞에서 들어 누워 악을 쓰며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만 나만 조직 개편으로 퇴직한 것도 아니어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이참에 푹 쉬자. 이직하면 되지. 내 이만한 이력에 어디든 찾는 곳이 있겠지? 근데 아니었습니다. 제 이력은 오히려 부담이었습니다. 너무 고위직이셨네요. 회사 문화에 잘 적응하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연봉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보낸 회사마다 곤란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현실에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이 나이에 재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싶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 있는 퇴직이 되었습니다. 쉬는 기간이 며칠이 몇 주, 몇 달이 되자 초조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
조심스럽게 말도 아꼈고 아내는 자주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기도 하며 아내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은 내 가슴에 돌덩이가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물류센터 상하차 단기 알바 하루 12만원 당일 취급.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거라도 해야 하나? 그동안 나는 뭐 하며 살았지?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면서 저 밑바닥에 있던 자존심이 올라오려는 순간 계좌 잔고가 떠올랐습니다. 예금은 거의 바닥이었고 신용카드는 이미 2번이나 연체 경고가 왔습니다. 그래, 일단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 쿠팡 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핸드폰에 쿠펀치라는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도 하고 업무를 선택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도 선택할 수 있고 꽤나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곤지암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야간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시급이 높았으니까요. 영상 내용에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나는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체력이 웬만한 젊은이 못지 않으니까요. 평소 운동이라면 자신하는 몸이거든요. 처음이라 잘 모르기도 했고 단순히 급여가 높아요 라는 문구에 이끌려 허브라는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해보자 경험해보자라는 심정이었습니다. 물류센터까지 운행해주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승차장을 알아보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셔틀버스에 타더라고요. 여성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했는데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20대, 30대. 저처럼 쉰줄에 든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힐끔 보고 지나갔고 또 누군가는 어르신 처음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괜히 속을 긁더라고요. 내가 어르신이라니.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악의적인 질문이 아니란 것을 알기에 참았습니다. 출근 첫날이라 안내사항을 전달받고 사원증이라는 것도 만들고 첫 출근부터 바빴습니다. 안전교육도 받고 상당히 체계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화물차 문이 열리자 쉴 틈 없이 박스가 쏟아졌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어 올리고 또 받아내고 시작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 내려앉을 것 같은 허리를 붙잡고 의자에 앉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오후 작업이 시작되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시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첫날을 정신없이 마치고 몸은 한동안 운동도 안 하고 쉬어서인지 천근만근이 되었지만 입금된 12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아직 벌 수는 있구나. 그게 고마웠습니다. 임원 때 급여 받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도 컸지만 그런 차이에서 오는 다른 느낌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좋았습니다. 마치 내 존재의 가치가 아직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돈에 지배당한 걸까요? 저는 그 뒤로도 계속 나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가끔은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주로 밤 시간에 일을 신청하다 보니 체력은 딸렸습니다. 발엔 파스 붙이고 자고 허리는 하루 종일 욱신대지만 돈을 벌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든 시간이니까요. 2주 정도 지나니 몸도 적응이 되어서 할만해졌습니다. 적당한 요령도 생겨서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면서 일하니까 몸도 괜찮아졌습니다. 입금도 바로바로 되니까 재미도 났습니다. 내가 일하는 팀원분들을 보니 관리자들은 좀 젊은 편이고 일하는 분들이 나이가 있는 편인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외모만 봐서는 나도 젊은 편인 것 같았습니다. 가끔 예전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연락이 옵니다. 진태씨 잘 지내세요? 요즘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네. 이것저것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굳이 숨기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해 줄까 싶어서요. 어느 날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옛 사무실 동료를 만났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눈을 피하더군요. 제 후임인데 제가 퇴직하고 제 자리로 승진한 것이 미안했었나 싶습니다. 그가 나를 피했던 장면이 오래 남습니다. 마치 내가 실패자라도 된 것처럼.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고공비행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은 떠밀리듯 바닥에 닿고 어느 날은 기다가도 다시 걷게 됩니다. 제가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중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나도 비슷한 처지라고 느끼는 분들, 왜 나만 이러지 싶은 분들 있다면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체면 기준. 그건 생각보다 허약합니다. 지금 내가 땀 흘려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자존심입니다. 예전엔 타이틀이 저를 대표했습니다. 어디 다니세요?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 앞에서 당당했죠. 지금은 땀에 젖은 장갑 한 켤레가 저를 말해줍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땀 흘리며 몸으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몸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조심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태 씨의 이야기가 실감있게 들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쯤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박진태 씨는 오늘 밤도 씩씩하게 셔틀버스에 오릅니다. 이 글을 쓰도록 해주신 박진태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진태 씨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